익산시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4월 문화도시 335 시민이 만드는 익산여행 코스 사업을 진행해서 테마가 있는 익산여행 코스를 개발할 93개 팀을 모집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신성과 특별함, 기획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0팀을 선정했는데 우리 동행 썸씽인 익산팀이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행 코스를 만들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익산에 더 애착이 갔습니다. 6월 8일 익산역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15일에는 우리 팀이 여행객이 되어 직접 우리 고장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취향을 사로잡을 실전 여행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획안을 잘 다듬어 익산 관광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7월 17일 발표하는 최종 입상의 주인공은 동행 썸씽인 익산이 될 겁니다. 내가 사는 익산을 다시 살피는 프로젝트 2024 3355 문화도시 익산. 저희는 익산에서 벌어진 썸씽을 찾아 떠나는 썸씽인 익산 팀입니다. 황진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 양곡 소세양이 태어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용화산이 이 배산이고요. 이 앞에 있는 저수지가 임수입니다. 배산 임수 명당자리죠. 이곳이 바로 양곡 소세양 선생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장입니다. 그 148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552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66, 67살, 6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7살에 이 달에 대해서 쓴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을 병풍에다 이제 그렸다고 해가지고 한 거고 또 명나라 학사와 이제 작별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 글재주가 아주 풍부해가지고 송도 기녀 황진이가 잘 나간다는 말을 듣고 서로 서신을 나눕니다. 서신을 통해서 뜻이 맞고 흥이 일치한 그들은 서로에게 끌려가지고 소세양이 이 송도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호언장담합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송도에 가서 황진이를 만나가지고 딱 30일간 재밌게 놀다 오겠다. 그리고 이제 호언장담하고 만약에 내가 30일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장담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30일을 지냈어요. 근데 서로 깊이 정이 들어가지고 딱 떠나는 날 황진이가 소세양에게 시를 한 편 지어 올립니다. 달빛 어린 뜰하게 오동잎 다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물들었네. 누대는 높아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해도 끝이 없네. 검은 곳 소리에 맞추어 흐르는 물은 차고 매화 향기 피리 속에 들어와 향기롭구나. 내일 아침 임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 푸른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이 시를 들은 소세양은 장맛비에 토담 무너지듯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당신 곁을 떠나면 사람이 아니지 하고 황진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소세양은 친구들에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진 뒤에도 서로 인편을 통해서 시를 주고받아요. 그 시를 주고받았는데 또 남겨진 한 편이 바로 이겁니다. 소슬한 달밤엔 그대 무슨 생각하시나요? 뒤척이는 잠자리는 꿈인 듯 생시인 듯. 님이시여 제가 드린 말들도 기억하시나요? 이승에서 맺은 연분 믿어도 좋을지요. 멀리 계신 그대 생각 해도 모자란 듯. 하루에도 얼만큼 이 몸 생각을 하시나요? 바쁜 중에도 나는 생각은 괴로울까 즐거울까요? 참새처럼 지적이었던 저에게 향했던 정은 여전하신지요? 눈치채셨나요?
이선희의 노래 알고 싶어요가 이 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알고 싶어요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제 다음 장소인 서동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에 빠져보겠습니다. 백제의 조그만 마을 익산 오금산에서 자란 서동은 말을 캐다 팔아서 어머니를 모시는 효성이 극심한 아이였습니다. 한편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신라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이었습니다. 마룡지에서 이 서동이 지금 태어난 모습이고요. 서동이 선화공주가 아주 멋지다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서동이 이 선화공주를 사귀어 보려고 경주를 갔어요. 가서 서동요를 지어가지고 그 동네 꼬마들에게 퍼뜨립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그 선화공주 아버지인 진평왕의 귀에 들어가도록 시킨 거죠. 이 서동요를 들은 진평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선화공주를 불러다가 궐 밖으로 내쫓습니다. 선화공주가 이제 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오금산에서 찾은 금덩어리를 팔아서 어려운 백성들을 돕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진평왕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동을 자기의 이제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의 법왕이 이제 세상을 뜨거든요. 그래서 이 서동이 그 후임으로 무왕으로 백제의 무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서동공원에는 무왕상, 서동선화, 입상 및 조각 작품 등이 있어서 조각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인근에는 미륵사지와 대한국토 최대 대나무 군락지인 구룡마을이 있는 볼거리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지고 있는 익산 고도리 석조열의 입상이 있는 곳입니다. 고도리 석조열의 입상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1963년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 석불 입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조열의 입상은 옥룡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두 불상은 평소에는 떨어져 지내다가 매년 음력 12월 해일 자시에 만나게 됩니다.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듯이 옥룡천이 얼어붙으면 그 위에서 회포를 풀다가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1년을 기다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불상은 머리부터 받침돌까지 돌기둥 1개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머리 위에 높고 네모난 갓 모양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돌로 만든 불상은 신체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큰 돌을 사용하였는데 익산 고도리 석조열의 입상 역시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백제 30대 무왕 서동의 생가터이며 마룡지가 있는 곳입니다. 삼국유사 무왕조에 의하면 서동의 이름은 장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서울 남쪽 목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모세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습니다. 아이 때 이름은 서동입니다.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으며 늘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서동 생가터 뒤쪽에 있는 오금산은 서동이 말을 캐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으며 말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산입니다. 오금산의 높이는 120m 정도로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전주의 모악산과 김제 만경평화까지
환하게 내려다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오금산 일대는 백제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가 묻힌 산입니다. 무왕과 관련된 쌍릉, 오금산성, 왕국리 유적 등이 오금산 일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익산 백제문화유적의 원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익산의 쌍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으며 북쪽의 것은 대왕릉, 남쪽의 것은 소왕릉이라고 부릅니다. 두 무덤은 백제 말기인 7세기에 판석식 돌방 무덤인 점과 부근에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백제 무왕과 그 왕비의 능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과 문헌 및 고고학적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당시 익산을 근거지로 한 인물 가운데 무왕을 빼면 비견할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무왕이 있다면 선화공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익산은 참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한 고장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면서 익산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익산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